이번 사연은 결혼 12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며 할 말 다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동서도 옆에서 편들어주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울상이 되었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이 다 된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 있고 맞벌이 중이에요. 얼마 전 초여름에 독감이 유행할 때 첫째가 먼저 독감에 걸리고 둘째도 전염이 되어 한동안 고생을 했더랬죠.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 저도 독감에 걸렸습니다. 저희 셋이 하루씩 텀을 두고 독감에 걸린 것이었죠. 코로나가 아닌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독감이 코로나보다 육체적 고통은 더했던 것 같아요. 저희 셋이 독감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전화로 화를 버럭 내더군요. 네가 애들을 옷도 제대로 안 입히니까 그렇지? 하고 소리를 꽥 지르는데 이건 또 뭔 소린가 했네요. 초여름에 애들 옷을 두툼하게 입혔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또 시작이구나 싶어 그 후로 한동안 시어머니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애들과 병원 다니고 아픈 몸으로 애들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며칠 지나니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약간의 기대를 한 제가 또 한심하게만 느껴지게 만드시는 시어머니, 저도 참지 못했네요. 한 달 정도 후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좀 있으니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통화했던 거라서 서로의 근황도 얘기하고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동서가 제 얘기를 잘 들어주니 저도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없으니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생각을 좀 하셨을 테니 저에게 사과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고요.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길래 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다가 곧 있으면 생신이라고 하시더군요. 어쩐지 좋은 말로 얘기한다 싶었네요. 생신 때마다 늘 그랬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생신상을 차리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생신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생신상을 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해 이것저것 지적을 하시고 차려놓은 생신상 위에 있는 반찬들 가지고 지적질하기 일쑤였습니다. 다시 동서와 전화로 생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했죠. 아직도 독감 유행이 진행 중이라는데 밖에서 외식하지 말고 간단히 음식을 하고 메인 메뉴는 배달 음식으로 하자고 동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생신 며칠 전 주말에 시댁으로 가서 생신 파티를 했어요. 상이 차려지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태도가 돌변해서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동서가 차린 음식 잘만 드시면서 말이에요. 결혼 12년 만에 시어머니 면전에서 대들었습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인신공격도 했어요. 다음날 동서와 통화하는데 동서도 제가 하는 말 듣고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돕는다고 도왔는데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동서가 순하고 착해서 그런 거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동서 성격으로 그 정도 시어머니에게 한 거면 막말을 심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면서 일단 반찬 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했냐 하고 물으시더니 제가 그동안 시댁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하시더군요. 남편 덕에 편하게 살면서 명절에 본인이 나무리고 뭐고 다 했고 겨우 전 좀 굽는 게 다면서 네가 뭘 했다고 그러냐더군요. 저 맹세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한 소리입니다. 시동도 없이 바로 급발진하는 거 정말 당해보지 못한 분들은 어떤 기분인지 모르실 거예요. 말문이 막히고 당황스러워서 대꾸도 하기 힘들어요. 이번에도 저는 당황했지만 12년간 익숙해져서 이번에는 제대로 대꾸했습니다. 작년 시아버지 제사 때 둘째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한 걸로 이러시나 봐요. 그때 말고 차례 제사 제가 다 주도했어요. 우리 아빠 제사는 안 갔어도 시아버지 제사는 입술 다 부르터서도 와서 일했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네가 입술 부르튼 걸 왜 나한테 말해? 난 모르니까 말하지 마! 이러셨습니다. 왜요? 중요한 얘기니까 말해야죠.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한 게 없고 어머님이 다 하셨다니까 앞으로는 차례 제사 지낼 시간 맞춰서 올게요. 어머님이 앞으로 쭉 다 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안 오면 안 되는 거 시어머니도 아시겠죠. 갑자기 말을 돌리더니 또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너는 맨날 어디 아프다는 소리나 하고 웃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있으니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진다 이러시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설에 목 디스크 왔을 때 말씀하시나 봐요. 그때 집에서 며칠간 누워만 있다가 어머님 생각해서 왔던 거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화내셔서 그때 제가 연 끊으려고 했던 거요. 그때 마음 약해지지 말고 연 끊고 평생 안 보고 살았으면 오늘처럼 생신상 차리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 안 들었을 텐데 정말 후회가 되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아까보다 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더군요. 동선의 식구들도 바로 옆에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동선의 애들을 전혀 안 예뻐한다고 성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생에게 제가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대꾸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서 닮아서 순하고 착한 얘네들을 왜 안 예뻐해요? 내 애들이랑 똑같이 대해요. 저 도련님이랑 인사 안 한 적 없어요. 혹시 작년에 제가 설에 도련님 왔을 때 나와보지 못한 거 가지고 또 이러시나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 모르고 결혼했는데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것이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문제만 일으키고 밖으로 나돌았던 분이라고 욕하시는데 솔직히 안 믿어진다. 어머님 말씀대로 여자가 못나면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어머님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못된 짓이나 하고 남편 하는 말 무시나 했을 테니 아버님이 밖으로 나돈 것은 모두 어머님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할 말이 없는지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무튼 너는 안 된다. 꾀지지하게 하고 다니고 애들 옷도 거지같이 입히는데 네가 할 말이 있냐? 여기서는 저도 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인신공격은 하고 싶은데 공격할 게 참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갈 때 입는 옷 빼고는 인터넷으로 10,000원짜리 티셔츠 쪼가리나 사 입지만 애들은 좋은 옷만 입혔어요. 저 결혼 전에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녔던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땡땡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피부 관리도 받고 운동도 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동서가 어머니, 형님 키도 크고 늘씬한 편이에요. 저는 늘 부러운데요. 제 친구들도 형님 미인이라고 부러워했어요. 이랬더니 시어머니 거의 울듯한 표정이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말없이 음식을 입에 넣고 계시길래 제가 시어머니 공격 좀 해드렸죠. 어머님은 그렇게 아버님 욕을 하시면서 제사는 왜 지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어머님은 맏며느리이면서 할머님은 왜 작은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거냐? 어머님은 딸은 출가외인이고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외가 식구들 주구장창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앞뒤가 안 맞는 말과 행동에 너무 지친다. 어머님 때문에 상담을 받은 적도 있다. 참고 살면 잦아들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더 기세등등해지고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더라.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과 시동생을 동서와 내가 사람 만든 줄이나 알아라. 어머님 이제 60 좀 넘으셨고 앞으로 사실 날이 많이 남았는데 나랑 동서한테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이 많으셔서 독거노인으로 사실 거다 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못돼서 시어미를 버릴지 모르겠지만 둘째는 안 그럴 거라고 하시더군요. 동서가 어머니 저도 형님이랑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동생은 좋은 날 왜들 이러시냐고 형수님 말이 심하다고 하는데 동서가 시동생에게 조용히 밥이나 먹으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저렇게 기세등등해서 며느리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건 당신과 아주버님 잘못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착하고 순하기만한 동서가 언성을 높이는 건 처음 봤네요. 밥 먹다 말고 저희는 가겠다고 하며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고도 한 게 뭐 있냐는 소리나 들으니 앞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어머니 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으니 다음에 만나면 뭐라 불러야 할지 고민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척하고 해준 집은 오히려 며느리 고생 안 시키고 해준 거 없는 집구석이 며느리한테 막장짓을 한다더니 딱 그거라고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풀리고 나서나 어머님과 보고 살 것이라고요. 내가 12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도 알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한 것에는 당신 책임이 크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동서와 통화할 때 들어보니 동서도 저희 나오고 나서 거의 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그릇이며 냄비며 어머님이 알아서 치우셨겠죠.
남편이 이번 추석에는 시댁 가지 말고 친정에나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차례는 지내야지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당일 아침 차례 지낼 시간에 시댁에 가려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요. 12년간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냥 두면 시댁에 잘할 며느리를 괜히 건드려서 본인 묘자리를 그렇게 파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비상식적이고 뻔뻔한 사람한테는 스님처럼 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